사모 발행. 상장을 통한 기업 공개와 주식의 사모 발행은 정반대의 개념이다. 사모 발행은 주식의 매각 과정이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 것이다. 사모 발행은 작은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거나 소수의 자격을 갖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때 이용된다. 주식의 사모 발행은 일반 대중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일반 대중은 보통주에 투자한다. 보통주는 금융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안전한 것처럼 보인다. 20대와 30대 시절에 나는 원유와 가스 프로젝트에 대한 동업자를 찾기 위해 사모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돈보다는 경험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나는 열심히 일했지만 돈을 많이 벌지 못했다. 하지만 많은 것을 배웠다. 과거에 배운 지식과 경험 덕분에 나는 지금 원유와 가스 투자에서 많은 돈을 벌고 있다. 이런 경험들이 보상의 법칙과 복합교육의 힘을 다시 한번 증명해주고 있다. 프랜차이즈 모집. 프랜차이즈 모집도 엄격한 법과 규정을 따르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체는 가맹점들이 자신들의 상품과 서비스, 상표, 시스템, 광고, 영업 비밀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도록 허용한다. 예를 들면 맥도널드는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프랜차이즈 모델을 활용하고 있다. 맥도널드는 또 추가적인 자본금을 모으기 위해 주식시장도 활용하고 있다. 나는 언젠가 경험을 쌓기 위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보려고 한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주식을 공개 모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기업가가 아닌 일반 사람들에게 사업체를 통째로 판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체를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다. 자주 묻는 질문. GEO 프로그램에서 B사분면과 I사분면에 대해 배울 수 있는가? 물론이다. GEO를 만든 목적이 그것이다. 세상은 봉급 생활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들로 넘쳐난다. 따라서 더 많은 기업가와 투자자들이 필요하다. 이것이 리치데드 컴퍼니가 GEO 프로그램을 만든 이유이다. 기업가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S사분면에서 진정한 자산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S사분면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영업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이들은 일을 중단할 수가 없다.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기업이나 사업체는 그들이 없어도 잘 돌아갈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S사분면에서 자신들이 없어도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자산을 구축했다면 자영업자들은 B사분면에 도전할 준비가 됐다고 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GEO 프로그램에 따르면 사람들은 반드시 B와 I사분면으로 진출해야만 하는가? 아니다. 반드시 기업가나 투자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S사분면에서 자신의 일에 만족하면서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사람들이 B와 I사분면으로 진출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각 사분면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도전을 극복해야 하고 이런 도전 과제들은 B와 I사분면으로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 캐시플로 사분면의 오른편에 있는 B와 I사분면에서 성공하려면 더 많은 교육과 헌신 그리고 더 위대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미 앞서 설명한 것처럼 나는 비행기 조종사가 되기 위해 항공학교에 입학했다. 나는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조종사가 되지 못했다. 교육 과정을 끝마치고 나서야 내가 조종하고 싶은 비행기를 선택할 수 있었다. 내가 조종하는 비행기의 성능이 높아질수록 내 기술의 단계도 높아져야 했다. GEO 프로그램에도 비행기 조종과 같은 기술, 훈련, 교육 과정이 적용된다. S사분면에서 작게 시작하고 성공적인 기업가가 되는 방법을 먼저 배워라. 그리고 B사분면과
이후에 I사 분면으로 진출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아니면 GEO 과정을 중단하고 당신 자신의 사업을 할 수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S사 분면으로 진출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누구든지 기업가가 될 수 있지만 기업가라는 직업이 모든 사람의 적성에 맞는 것은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GEO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가? 아니다. 낮에는 직장에 다니고 파트타임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작은 기업들의 창업 이후 5년 안에 망하는 이유는 이제 막 시작한 기업가들이 사업을 유지하거나 가족을 부양할 만큼 충분한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이다. 기업가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대부분의 사람들이 B사 분면으로 진출한 다음에 I사 분면으로 진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I사 분면으로 진출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사분면을 바꾸려면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하고 지켜야 할 규칙도 늘어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하거나 자기 방식대로 일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기업가가 된다. 이들이 설립한 기업이 수익성이 좋다 하더라도 창업자의 특별한 재능에만 너무 의존하고 있어 기업으로 발전하지 못한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 나는 의사 친구가 있는데 그는 도와주는 사람 없이 모든 일을 혼자 한다. 전화도 직접 받고 약속도 직접 챙기고 세무 업무도 혼자 하고 사무실 청소도 직접 한다. 비용을 거의 지출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돈을 많이 번다. 문제는 그가 BI 삼각형의 모든 부분을 혼자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매우 똑똑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하는 일을 혼자 감당할 능력이 있다. 하지만 그는 일을 중단할 수 없다. 만일 그가 일을 하지 않으면 현금 흐름이 멈추기 때문이다. 이것은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세상에는 이런 자영업자들이 무수히 많다. 의대에서 공부를 잘했고 개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지만 자신의 사업을 성장시켜 B사 분면이나 I사 분면으로 진출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S사 분면에 갇혀 지낸다. 내가 아는 또 다른 의사는 환자를 진찰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는 해마다 수천 명의 복지에 영향을 미친다. 환자들을 진찰하는 데 시간을 쓰지 않고 병원을 건설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미국과 중국의 여러 개의 병원을 소유하고 있다. 수천 명을 고용하는 수익성이 높은 병원을 세울 수 있는 비용을 충당하기 때문에 그는 세금 혜택을 많이 받고 월스트리트를 통한 대중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 의사는 B와 I사 분면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의사의 BI 삼각형은 병원이다. 이것은 BI 삼각형의 8가지 요소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법률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의미다. 이것이 GEO 프로그램이 기업가들에게 하도록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다. 당신이 성공적인 기업가가 되면 당신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근거한 기업을 세울 수 있다. 제품이 BI 삼각형에서 가장 중요도가 떨어지는 요소라는 점을 기억하라. 기업가가 BI 삼각형을 만드는 법을 알고 나면 상품과 서비스는 원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장 어려운 사분면은 어느 사분면인가? 간단한 답변. 처음에는 모든 사분면들이 다 어렵다.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면 모든 것이 다 어렵다. 걷기를 예로 들어보자. 아기는 일어서는 것을 배우기도 힘들어 수도 없이 넘어진다. 하지만 일어서는 것을 배우고 나면 걷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는 달리기를 원하고 아기가 달리는 방법을 배우고 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S사분면에서 시작해서 B사분면과 I사분면으로 진출하기를 권한다. 아기가 서는 것을 배우고 걷기를 배우고 마지막으로 달리기를 배우는 과정과 같다. 왜 대부분의 기업가들이 B와 I사분면으로 진출하지 못하는가? 절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성공은 자기 절제력을 요구한다. 더 크게 성공할수록 더 많은 절제력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기업가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거나 자신의 방식으로 일한다. 그래서 S사분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B사분면은 더 많은 규칙과 절제를 요구한다. 가장 절제력이 필요한 사분면은 I사분면이다. I사분면은 가장 많은 규칙과 최소의 자유를 요구하고 있다. I사분면이 가장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의 돈을 이용해 투자하기 때문이다.
타인의 돈을 이용할 경우 정부의 규제는 매우 엄격하다. 미국에는 아이사분면의 활동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증권거래위원회와 같은 기관들이 있다. 가장 부패한 곳이 아이사분면이 아닌가? 그렇다. 아이사분면은 금융부패를 키우는 곳이다. 버나드 메도프는 비사분면의 기업가가 아니라 역사상 두 번째로 큰 폰지 사기를 감행한 아이사분면의 기업가였다. 내 생각에 역사상 가장 큰 폰지 사기는 미국 정부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이다. 수많은 기업가들은 잘 몰라서 아이사분면의 법을 위반한다. 이들은 기업도 설립하지 않고 자금을 조달한다. 즉 자금을 조달할 자격이 없는데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I사분면에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한다면 S사분면이나 B사분면에서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기업을 세우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최선이다. 나의 부자 아빠가 부동산 강의를 수강하려고 권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는 내가 은행의 돈을 이용해 부동산 사업에 자금을 조달하기를 원했다. 그는 친구나 가족 등 다른 사람들의 돈을 사용하기 전에 은행의 돈으로 사업을 하기를 바랐다. 부자 아빠는 다른 사람의 돈을 잃게 되면 너는 그 사람들 인생의 일부를 잃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자주 말했다. 부동산 투자를 위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법을 배우게 된 이후에 나는 원유와 가스 개발을 위한 합자 회사를 만들기 위한 사모투자계획서를 발행해 자금을 모았다. 그 결과 1970년대와 1980년에 두 차례에 걸쳐 사모투자를 받았고 2004년에 상장을 통해 첫 번째 기업의 주식을 매각했다. 나는 은행의 돈에서 시작해 사모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공모를 이용한 상장까지 모든 과정을 거쳤다. 이것이 내가 아이사분면에서 받은 금융교육의 전부이다. GEO 프로그램에서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가? 상황에 따라 다르다. I사분면에서 자금을 확보하기 전에 S사분면과 B사분면에 속하는 기업의 설립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돈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S사분면과 B사분면이 아니라 I사분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융세계에 각종 사기가 만연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 사람들은 조금 자금을 조달하고 싶지만 기업가가 아니다. 사람들에게 아이사분면에 대해 가르치기 전에 리치데드 컴퍼니는 그 사람의 교육을 잘 받았고 절제력이 있으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업가인지 확인한다. B사분면에서 기업을 설립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아이사분면의 돈이 당신을 찾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리치데드 컴퍼니가 제공하는 금융교육의 가장 큰 혜택은 무엇인가? 불공정한 경쟁 우위이다. 리치데드 컴퍼니가 제공하는 불공정한 경쟁 우위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당신이 재정적으로 희생자가 되지 않는 것이다. 둘째는 당신이 해결책의 일부가 된다는 것이다. 2007년에 시작된 금융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태풍의 눈에 있고 금융위기는 여전히 다가오고 있다.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2002년에 출간된 부자 아빠의 미래 설계에서 나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완벽한 폭풍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불행하게도 내가 이 책을 쓴 2011년에 그 폭풍은 점점 더 커지고 강력해지고 있다. 정부와 은행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리더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폭풍은 점점 더 거대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과 금융인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돈으로 게임을 하고 있다. 수조 달러를 찍어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리기를 기대하면서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내리고 생산보다 부채를 늘리고 주식시장과 주택시장을 떠받치면서 금융교육을 받지 못한 순진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다. 사람들은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다시 비추고 새들이 다시 지저귀고 일자리가 다시 생기고 월급이 오르고 경제가 연간 10% 정도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 지도자, 정부, 학교 그리고 금융기관들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워싱턴의 정치꾼들을 바꾸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이 새로운 정치 지도자든 과거의 정치 지도자든 반드시 나쁜 사람들이었던 것은 아니다. 단지 금융위기가 너무 거대해져 정부와 지도자들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게 문제이다. 우리가 전 세계에 엄청난 빚을 쥐고 있는데 대통령이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에게 미국이 어떻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지시할 수 있겠는가? 세계 모든 국가들이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어떻게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미국의 국내적 금융 문제가 폭발하기 직전에 미국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더욱 불행한 일이다. 2010년에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파산에 직면해 있다. 국가 예산의 더 큰 구멍인 의료보장과 관련된 예산도 2019년이면 바닥을 드러낼 것이다.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재정의 부실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의료개혁안에 서명함으로써 사회복지 문제에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미국은 두 개의 전선에 걸쳐 이길 수 없는 두 개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처럼 산업화된 국가들과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이 한 것이라는 거는 베트남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으로 대체한 것뿐이다. 미국인들은 이 두 전쟁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 곧 깨닫게 될 것이다. 위기의 정의. 위기라는 말은 무엇인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거나 전환점이 되는 단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의학적인 측면에서는 위기를 기점으로 환자가 죽거나 상태가 다시 호전된다. 우리는 세계 역사에서 전환점에 서 있다. 문제는 우리가 사망할 것인가 아니면 생존할 것인가 이다. 경제가 다시 좋아질까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다. 경제는 지금까지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계속 움직여왔다. 따라서 금융교육을 받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없다. 사람들은 다음 단계로 이동하기보다 더 이상 쓸모없는 가치에 매달리면서 과거에 살고 있다. 많은 일자리들이 저임금 국가들로 옮겨가고 있는 시대에 아직도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학교에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부모들은 또 중앙은행이 수조 달러를 찍어내고 있는데도 저축을 하라고 말한다. 그리고 수백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들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고 있는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연금을 납부하고 있다. 부자 아빠의 미래 설계에서 주장한 것처럼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금융폭풍이 다가오고 있다. 금융폭풍의 희생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당신은 금융교육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금융교육은 당신이 경제위기에서 재산을 빼앗기고 뒤처지는 대신 경쟁에서 앞서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제공할 것이다. 당신이 미래를 바꿀 수 있다. 당신의 두 번째 불공정한 경쟁 우위는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에 대한 해결책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위기가 2007년에 발발한 금융위기는 실제로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13년에 연방준비은행이 설립되었을 때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국세청인 IRS는 미국 수정헌법 16조가 만들어진 1913년에 창설됐지만 연방준비은행과 국세청은 미국의 헌법 정신을 위반한 것이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2011년에 돈은 더 이상 돈이 아니다. 1971년에 근본위 제도가 폐지되면서 달러는 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고 지금은 달러화가 부채이다. 달러가 인쇄기를 통해 발행될 때마다 국세청은 인쇄된 돈에 대한 원금과 이자에 대해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돈을 찍어내고 찍어낸 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체제가 1913년부터 시작되었다. 오늘날 납세자들은 두 가지 세금을 낸다. 하나는 직접세이고 다른 하나는 인플레이션이다. 세금과 인플레이션은 모두 증가하고 있다. 이것이 재무설계사들이 항상 수입 범위에 맞춰 살라고 충고하는 이유이다. 세금을 납부하고 인플레이션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수입 범위 안에서 살아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 금융교육을 시키지 않는 것도 동일한 이유이다. 정부와 부자들은 당신이 세금을 내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많은 미국인들은 새로운 정치 지도자를 선출하면 그들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미국에서 두 번째 티파티 운동이 벌어진 것도 이 때문이다. 첫 번째 티파티 운동은 1773년에 참정권 없는 영국의 세금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보스턴에서 시작되었다. 2010년에는 미국 정부의 세금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두 번째 티파티 운동이 일어났다. 2010년에 영국 정부는 50만 명의 공무원을 감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가의 복지 정책에 의존하는 사람들도 혜택이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지난해 프랑스 파리에서는 정년퇴직 연령을 60세에서 62세로 연장하는 것에 반대하는 시위와 폭동이 일어났다. 소득의 대부분을 저축하고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을 배출하는 교육제도를 갖추고 있는 일본은 지난해 세계 최대의 채무국이 되었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GDP의 200%에 달한다. 한때 숙적이었던 중국과 러시아는 2010년에 달러가 아니라 자국의 화폐인 위안과 루블로 교역을 했다. 이것은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은행이 돈을 빌려주기를 거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현상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파티가 끝났고 산타 할아버지의 썰매 타기가 종착역에 도착했다는 의미다. 또 자본주의가 제3세계 국가들로 확산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당신이 자본주의자라면 이는 좋은 소식이다. 그러나 정부가 모든 것을 돌봐주기를 기대하는 사회주의자라면 끔찍한 소식이다. 당신이 자본주의라면 해결책의 일부가 될 수 있지만 사회주의자라면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오산이다. 세계 각국의 정부들이 파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문제의 대상이 되기보다 해결책의 일부가 되라.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더 많이 주는 일에 힘쓰는 진정한 자본주의자가 되어라. 적게 일하고 더 많이 받기를 기대하는 시대는 끝났다. 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사회주의의 이상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당신이 공짜 점심을 신봉한다면 사회주의의 탐욕으로 변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세계는 탐욕스러운 자본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로 가득하다. 당신의 진정한 불공정한 경쟁 우위는 금융교육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하는 것이다. 진정한 자본주의자는 적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하는 것, 즉 생산성을 높이는 일에 힘을 집중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이것은 더 좋은 제품을 더 낮은 가격에 생산한다는 의미이다. 진정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제품의 가격은 내려가고 생산성은 올라간다. 고장난 시스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커다란 문제 가운데 하나는 교육제도이다. 현재의 교육제도는 적게 일하고 더 많은 돈을 받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적은 투자로 더 많은 학생을 가르칠 방법을 고민하는 대신 직업의 안정성과 평생 일하는 것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 중국은 세계 시장에 진출한 이후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게 제조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렇지 않으면 서구 국가들처럼 실업률이 급격하게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서구 국가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적은 양을 투입해 더 많은 일을 하는 진정한 자본주의의 가치로 돌아가야 한다. 불행하게도 서구 국가의 지도자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던 똑똑한 학생들이었다. 문제는 대부분의 똑똑한 학생들이 사회주의적 환경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금융교육이나 비즈니스 교육을 제한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실제 세계를 이끌어갈 준비가 안 된 상태로 학교를 졸업한다. 이들은 번영을 촉진하기보다 긴축을 추구한다. 생산을 촉진시키는 대신 생산을 억압하는 세금을 인상한다. 금융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정치 지도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부패와 탐욕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상당수의 똑똑한 학생들은 부자들로부터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지지하는 사회주의적인 환경에서 교육을 받았다. 이것은 부자들로부터 더 많이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수록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더 많이 양산하게 만드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적게 일하고 돈을 더 많이 받고 싶다는 사고방식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이제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자주 묻는 질문. 리치데드 컴퍼니가 제공하는 금융교육의 가장 큰 혜택은 무엇인가? 당신이 해결책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신의 진정한 불공정한 경쟁 우위는 금융교육을 활용해 관대해지는 것이다. 금융교육을 활용해 당신과 다른 사람들의 재정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라. 사람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의 학교들은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대신 물고기를 파는 사람들인 은행가와 재무설계사를 불러 모으고 있다. 재무설계사, 주식 중개인, 부동산 중개인, 그리고 보험 판매원들이 금융교육을 위장해 영업을 하는 것을 듣고 있으면 혼란스럽다. 물고기를 파는 것은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돈을 벌어들이는 이기적인 접근법이다. 이기적이 되어서 순진한 사람들에게 물고기를 파는 대신 금융교육을 활용해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라.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이용해 금융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기만하는 대신 사람들을 가르치고 재정적으로 자유롭게 만들어주기 위해 금융교육을 활용하라. 당신만이 부자가 되기 위해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이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불공정한 금융 지식을 활용하라. 2010년에만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집을 잃었다. 또 수백만 명이 자신들의 연금 저축을 날렸다. 이들은 금융교육을 받지 못했고 미래의 재정 문제를 다른 사람들의 손에 맡겼기 때문에 패배자가 되었다. 이번 금융위기를 나쁘게만 보지 말고 무엇인가 좋은 것을 하기 위한 동기유발 요인으로 활용하라. 무엇을 하라고 지시를 받기보다 스스로 생각하도록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교육시켜야 한다. 우리는 용감한 신세계와 새로운 경제 시대로 진입하는 단계에 있다. 이번 금융위기는 간단히 말하면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동시에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경제의 시작이다. 우리가 무제한적인 풍요와 기회의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다. 기술은 금융 위험을 감소시키고 제품의 가격과 임금을 낮추는 동시에 시장을 개방시킨다. 기술의 발전으로 기업가가 되는 것이 더 쉬워지는 것은 좋은 소식이지만 기술은 봉급 생활자들의 삶을 더 팍팍하게 만든다. 자동차가 말을 대신했듯이 기술이 노동자를 대체하면서 실업률이 올라갈 것이다. 더 높은 연봉을 받는 직업을 찾기 위해 학교로 돌아가는 대신 자신을 교육시키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일에 몰두하라. 금융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계는 풍요와 기회가 가득한 국경 없는 세상이 될 것이다. 사회주의와 전체주의의 신조를 따른 사람들은 빈곤의 세계에서 계속 살게 될 것이다. 낮은 임금과 높은 세금 그리고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들의 부는 자신의 재산을 신탁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수수료와 각종 비용을 통해 빼앗기게 될 것이다. 반대로 다음의 세 가지 보상 법칙을 따른 사람들에게는 인생이 더욱 쉬워질 것이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더 많이 주어라. 비와 알사분면에서 더 많이 주는 방법을 배워라.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지식의 힘을 활용하라. 이렇게 살면 정부도 세금 혜택을 주고 은행들은 자산을 매입하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줄 것이다. 그리고 월스트리트는 비사분면에 있는 기업가들 위해 자금을 조달해 줄 것이다. 사회주의자와 전체주의자들이 자본주의자들에게 너그러운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이 자본주의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자들이 없으면 사회주의자와 전체주의자들은 배고프고 성난, 게다가 실직한 대중들에 의해 공격을 받을 것이다. 당신은 노동자와 정치 지도자들 사이에서 힘겨루기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 금융교육을 통한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가져야 한다. 시위를 벌이는 노동자들과 정치가들 사이에 끼지 말고 진정한 자본주의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라. 더 많은 일을 할수록 더 많이 배워라. 적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라.